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걸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요즘 김호중 술타기 수법이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런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맞아요. 가운데 음주운전 구제 카페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제 카페? 예. 이게 행정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한테 낮은 행정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구제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서 각종 양형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고 또 회원들끼리는 음주운전 적발 당했을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꿀팁, 정보 같은 것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이게 과연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일지 아니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악용이 되고 있는 걸지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행정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행정사가 그 여러 카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가 보니 메인 화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구가 경찰 조서 전부터 탄원서 반성문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었습니다. 코치를 해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경찰 조서를 요청받은 단계부터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전 과정을 같이 헤쳐가는 거죠. 예. 해당 카페만 해도 이제 8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매일 거의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관련 문의글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눈에 띄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예, 그 음주운전 오진아웃이라는 글자였는데요. 이 오진아웃이라는 게 5번 적발됐다는 뜻이죠. 예. 예, 수치가 이제 0.039%였는데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지만 무혐의로 처분됐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예. 이게 대인배상도 있었고 대물배상도 둘 다 있었던 사고였던 건데 그래서 운전자조차도 실형일 줄 알고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예. 개인 탄원서로 그 상승기를 주장했더니 구제를 받았다라면서 감사하다는 후기글이었습니다. 상승기가 뭐예요? 상승기라는 게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적으로 음주를 다 하고 난 직후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장 최고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상승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0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감소를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이 상승기에 속한다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음주를 했을 때보다 측정했을 때 수치가 훨씬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는 정확한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고요. 꽤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경찰 조서 전후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전후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 사항이 좀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요. 예. 가령 오후 몇 시에 호흡을 측정하고 몇십 분 후에 체열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 뭐 대법원 판례 기준 체열 수치가 몇 이하면 문제가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들도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올라온 후기 같은 경우도 거의 수천 개에 달하는데요. 뭐 양형 서류를 받고 보니 왜 행정사한테 의뢰를 하는지 알겠다. 네. 그리고 뭐 기소유예일 줄 알았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서 전화통화로 축하를 해주더라.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건 좀 심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만할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음주운전 재범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이 내용 관련해서는 교통조사팀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예. 경찰 관계자도 이 온라인 카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 1차적인 원인으로는 음주운전 처벌법이 미비하다라는 걸 좀 짚어줬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음주도 명백하게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거죠. 음주를 했지만 법에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사를 해서 술 마신 건 확인이 되더라도 0.03이라는 수치가 없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못 하잖아요. 어쨌든 법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법은 항상 좀 미비한 부분이 계속 메꿔져야 되는 어떤 불안정한 그런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뭐 파고드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있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처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법이 처벌을 하지 못하면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벽이 문제다 보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예. 요 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를 노리고 법망 피하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네,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예. 또 특히 언급했던 게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로 온라인에서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 더 예.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김호중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카페에서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저렇게 빠져나간 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그게 퍼지는 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다 서로 알게 되고 변호사들도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처벌 안 받겠다라는 법망 피하기는 되죠. 법이 이렇게 해서 처벌 못했다잖아요. 그 결론이. 그러면 따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망 피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이런 정보 공유가 가장 문제이고 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예. 그 법이 한 번에 개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행법상 뭐 가령 나는 이렇게 하면 처벌을 안 받겠지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들 가운데 음주운전이 재범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이렇게 커뮤니티가 계속 활성화될수록 범죄 심각성을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음주운전 처벌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네. 곳곳에서 구멍을 팔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그 현장 경찰의 지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먼저 좀 손봐야 된다. 이게 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